갑니다. 알았어. 아니야. 믿어. 선생님 믿어. 선생님 믿어. 자, 근데 그 시작점이 이제 정규분포부터 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깔아놓은 게 되게 많아. 믿고 따라와 좀. 왜 이렇게 못 믿어? 진아, 정신 차리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항분포가 뭐의 한 종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니? 이항분포가 이산항류 분포의 한 종류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산항류 분포만 배운 게 아니라 모두 하나 배웠었냐면 연속확률 분포라는 것도 배웠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산항류 분포의 한 종류가 이항분포다라는 것을 배웠다면, 오케이? 연소확률 분포 중에서도 무언가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연소확률 분포가 하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얘예요. 정규분포. 얘는 뭐의 한 종류입니까 하시면은 연속확률 분포의 한 종류입니다. 요것도 좀 잡고 갑시다. 우리가 이산항률 분포 중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 걔를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시행 자체가 독립시행이고 그 독립시행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특정 사건 x에 대한 얘기였을 때 우리가 걔를 표로 그려보면 x는 항상 0에서부터 시작했고 n까지 쭉 길게 늘어졌으며 걔네들 각각의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계산이 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걔를 이항분포 이렇게 얘기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도 연소확률 분포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정규분포라고 얘기하겠다까지 아시겠어요? 그 특정 조건이 뭐냐라는 건데 우리 그 연소확률 분포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얘는 확률 변수 x가 연속적인 변량을 갖는다 이렇게 했었죠. 범위를 갖는다. 그래서 x의 값이 뭐 a보다 크거나 같고요. b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이 연출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확률을 뭐로 생각한다, 뭐로 계산한다라고 했었냐면 면적으로 계산한다고 했잖아. 그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너한테 뭘 줬었냐면 확률 밀도 함수를 줬었어. fx라고 하는. 기억납니까? 오케이.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함수의 함수값을 읽으면서 자꾸 확률 읽었다고 헛소리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은 면적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정규분포는요. 이 fx가 이거 저도 안 외우고 다녀요. 아파. 너희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식을 만나게 될 거예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편차 제곱이라고 하는 네 이스포넨셜 아니요 이거 미시요 이게 지수요 이건 상수요 아니요 여기 상수 곱하기 밑의 지수승이요. 응? 예. 그런 느낌이에요. 이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나중에 미적분에서 등장할 숫자예요. 무리수거든요. 2.71 정도 되는. 네. 자연상수라고 불리는 수예요. 자연상수라고 불리는 수.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적을 만한 값어치가 별로 없는 식이에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저도 안 외우고 다니잖아요. 저도 안 외우고 다니죠. 제가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제가 먼저 간지나게 알고 있으면서 너한테 이거 꼭 외워 뭐 있다고 얘기했겠죠. 네. 외울 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데 이건 아셔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만족시키면,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만족시키게 되면 그걸 우리 뭐라 부르겠다? 그렇죠. 정규분포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란 건 뭐냐면 그래프의 쉐입이잖아. 모습. 이 말 아시겠어? 그러면 연소확률 분포 중에서 이 연소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특정 그래프의 모습을 유지하게끔 고정해 놓은 거예요. 특정한 모습을 나타나게끔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를. 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까가 중요한 건데 확률 밀도 함수를 이렇게 정하겠다라는 뜻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의 모습, 생김새, 얘가 대칭형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 표현이 대칭형 종 모양, 혹은 대칭형 산 모양 이렇게 표현을 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저렇게 너네가 보기에 굉장히 그지같이 생겼다라고 했죠. 읽기도 좀 빡치잖아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분의 1 곱하기 이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완전 제곱 승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기도 좀 껄쩍지근하죠.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포넨셜을 빼고 나머지 값들은 너희가 한 번으로 다 만났던 숫자예요. 파이 3.14 시그마 표준 편차, 그렇죠? x 마이너스 m 편차, 그렇죠? 루트 안에 루트는 없어요. 파이는 루트가 아니잖아요. 루트 안에 루트가 어디 있어요? 요거요? 네, 사람이 무서우면 막 헛게 보이고 막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 식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식 자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저렇게 함수식을, 확률 밀도 함수를 고정시켜 놓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확률 밀도 함수의 모양이 대칭형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칭형 종 모양 그래프의 의미를 이제부터 이해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어떠한 집단이 있죠. 그 집단에 있는 것들을요, 제가 도수 분포로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합시다. 확률에서 x가 뭐 11대, 21대, 31대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때 뭘 했었던 걸 기억하시면 되냐면, 얘네들 가지고 막대 그래프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막대 그래프를 표현해 본 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본 거죠.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가운데 있는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됐었잖아요. 이 선의 모습이 얘네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려면 몇 가지의 상황이 일어나야겠죠.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10점, 20점, 30점 정도만 있으면 대칭형 종모양 그래프 말하기 좀 민망하죠. 어떤 상황이 연출될 거냐면 굉장히, 그렇죠, 빽빽하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10점, 20점 정도가 아니라 막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11, 12, 14, 14, 15, 16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걔네들 가운데 선을 쫙 다 연결해 보니까 그게 이제 대칭형 종모양 그래프를 따르기 시작하더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특정 함수에 갖다 대입했을 때 완벽하게 대칭형 종모양 그래프 나오게 되시겠어요? 그러면서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 가운데 툭 튀어나온 게 뭘까요? 그렇죠, 얘가 평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런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변곡점까지의 거리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게 돼요. 당연히 대칭형이니까 반대쪽에 동일한 거리에도 변곡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거리도 역시 뭐가 됩니까? 표준 편차가 되겠죠. 마가도 요거 느껴봐. 여기가 평균 m인데 여기서 표준 편차 시그마만큼 더하면 이 점의 좌표 값을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m 플러스 시그마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은 뭐가 됩니까? 하시면 m 마이너스 시그마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오케이. 우린 저렇게 맞춰져 있는 것을 정규 분포 그래프,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 상태에서 몇 가지 성질들을 좀 볼 건데, 그러면 쟤를 이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왜 아무것도 안 써? 예? 네? 아, 당연히 하죠.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고 따라오세요. 제발 부탁인데 믿고 따라오세요. 이제 좀 아는 게 많아지니까 걱정이 많아졌어요. 예. 자, 정규분포라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특별히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형 종모양 그래프,
정확하게 얘기하면 연속 확률 분포예요.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저기는 저 그래프를 이제 그대로 가져와서 옆에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생김새는 항상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별로 고민될 게 없죠. 그럼 뭐만 알면 그만이냐면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평균값이 얼마입니까와 변곡점까지의 거리, 표준 편차가 얼마입니까만 알려준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가장 편한 방법은 얘가 정규분포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면 돼요. 얘가 정규분포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호화시키면 되죠.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약자를 따서 라지 N을 씁니다. 정규분포예요 라고 선언해 준 거죠. 그리고 두 가지 값이 각각의 집단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겠죠. 근데 표준 편차는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표준 편차만 나타내기보다는 분산값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분산값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이 얼마인지를 말을 해주시고 분산이 얼마인지를 말해주시게 되면 우리는 이 그래프의 모습을 이 두 가지 수치와 정규분포라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이해하시겠어요? 당연히 문제에서 너희들이 보게 되는 건 얘를 더 많이 보게 되겠죠. 너희 스스로 어떻게 바꿔볼 수 있어야 하냐면 이렇게 바꿔보실 수 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려봅시다. 자, 정규분포인데 n 50, 10의 제곱 10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너희는 저걸 보면서 세 가지 정보를 읽어낼 수 있어. 하나는 이거 정규분포네. 두 번째는 평균이 50이네. 세 번째는 편차가 10이네. 이거 됐습니까? 자, 일단은 정규분포네라는 것을 통해서 대칭형 종모형 그래프 일단 성역계 하나 그리겠죠.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값의 수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가 50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야, 근데 이걸 떠올려야 돼, 지금부터. 얘 전체 면적의 합은 얼마지? 그렇지, 항상 1이지. 우리 연소확률 분포에서 전체 면적이 얼마 나온다고 그랬어? 항상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 면적의 합이 항상 얼마 나온다고? 1이 나올 것이고 얘가 대칭형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가운데를 잘랐을 때가 0.5, 0.5로 나눠진다 이해하시겠어? 자, 우리 난주가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시험에서 점수가 50점이 나왔다라는 뜻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지, 딱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상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그 몇 가지 숫자들만 놓고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두 번째. 애기들아, 정규 분포고 평균이 50이고 편차가 25, 그러니까 5의 제곱이야. 오케이, 분산이.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따로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지. 역시 대칭형 종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가운데 있는 평균값이 50일 것이고 편차까지 거리가 얼마일 것이다? 5일 거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이제부터 너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긴데 난 지금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겹쳐서 그려볼 거야. 오케이? 자, 겹쳐서 그릴 때 너희가 주의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다. 잘 들어. 얘 평균값과 얘 평균값이 같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이 그래프는 이 선을 기준으로 둘 다 대칭이란 뜻이지. 됐어? 그리고 이 그래프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현해 봤을 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흰색 그래프의 차이는 뭐밖에 없냐면 편차의 차이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아까도 잘 들어가 지금부터. 얘들아, 편차가 작다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모여있다라는 얘기지. 이 말 아시겠어?
평균으로부터 모여 있다라는 걸 너희가 우리 맨 처음에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 반의 구성원들의 각각의 점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편차가 크다라는 건 100점짜리 5명, 빵점짜리 5명이 있다라는 반이야? 아니면 50점짜리가 10명 있다는 반이야? 그렇지. 100점짜리와 빵점짜리가 있다라는 게 편차가 큰 상황에서 이해하시겠어? 편차가 작다라는 건 평균 언저리에 모여 있다라는 얘기고, 편차가 작을수록 우리가 평균 주변에 사람이 많겠다 이해하시겠니? 그럼 아까 생각, 얘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 얘 전체 면적이 얼마겠어? 1인데 편차가 작은 놈이 평균 언저리에 더 모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얘네들을 겹쳐서 그려보기 시작하면, 자, 위에 있는 흰색 그래프부터 보시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가 50이고 여기까지 거리가 10이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그랬을 때 밑에 있는 그래프는 전체 면적의 변화는 있어 없어? 없는데 좀 더 평균 언저리에 모여 있어야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아래쪽에서 시작했다가 더 높이 올라가서 내려오겠다 이해하시겠니? 이 말 이해되니? 선생님 여기가 왜 더 아래쪽에서 시작해야 되면 전체 면적은 변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든 만큼 여기서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잘 봐. 여기는 이 새끼 변곡점까지 거리는 얘보다 정확하게 반으로 줄었던 요 거리가 편차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우리는 평균과 분산 중에서 분산의 값이 다를 때 그래프상 어떻게 보이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질문. 흰색 집단과 빨간색 집단 중 누가 더 구성원들의 성적이 고르냐? 라고 하면 그렇지, 빨간색에 있는 집단의 성적이 더 고른 거야. 왜요? 라고 하시면 평균 언저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거야, 거기 성적들이. 이 말 아시겠어? 흰색 그래프는 100점짜리와 빵점짜리가 뒤섞여 있어서 평균이 50점이 나온 건데, 빨간색 그래프는 대부분 50점을 맞았으니까 평균이 50점이 나왔다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누가 더 성적이 고르냐라고 하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더 성적이 고른 거야. 너희가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는 게 그래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고르지 않지 않나라고 하는데, 그래프의 내용을 읽으셔야 돼.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이 점수 언저리에 모여 있으니까 이거에서 불끈 올라온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여기까지 한 파트 됐습니까? 두 번째, 역시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정규 분포가 저런 차이가 있다는 것은 평균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라는 얘기겠지. 야, 그럼 아가들아 우리 흰색부터 그려볼까? 자, 이렇게 대칭형 종모양의 그래프를 그려놨어. 당연히 평균값이 5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0일 거고 편차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0이 되겠다. 됐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 새끼와 여기는 이 새끼의 차이는 평균은 50에서 20으로 바뀌었는데 편차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고, 편차가 변화가 없었다는 뜻은 평균으로부터 변곡점까지 거리가 일정하다는 얘기일 것이고, 그 그래프 이 두 가지 수치만으로 우리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면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는 걸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그래프와 똑같이 생긴 그래프가 평균이 얼마가 되게끔? 20이 되게끔 그려지겠다 됐습니까?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확하게 평행이동한 위치를 갖고 있겠죠. 그럼 아가들아 너네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읽어내는 것도 가능하냐면 여기는 20이고 여기는 50이니까, 그리고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포개어지는 쉐입이 모습이 일치하는 그래프니까 이 가운데 값은 얼마겠구나. 그렇지, 얘네들이 중간값이니까 40이겠다 이해하셨니? 미친놈 아니야? 35라는 거 이해하시겠니?
됐니?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부분의 면적과 이 부분의 면적도 어떻겠구나? 같겠구나 이해하시겠어? 여기는 이 부분의 면적과 여기는 이 부분의 면적이 같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너희들 지금 그래프를 그리시면서 느낄 수 있는 건데 내가 실제로 지금 저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계산된다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지. 그냥 얘네들의 면적이 같을 거야. 얘네들이 이런 성질이 나타날 거야 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 그것만 이해하면 정규분포는 끝나. 실제로 이 곡선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라고 너희한테 시키지 않아. 나중에 적분을 배운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선생님 어떻게 확률을 구해요? 표로 줘. 우리 잠깐 문제만 넘겨볼게. 8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표가 하나 보이실 거야. 근데 이 표가 너희들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값을 먼저 보시냐면 85페이지 잠깐 보세요. 85페이지. 자, 85페이지 보시면 515번, 518번, 519번 등이 다 이렇게 써 있는데 x의 값이 m 플러스 0.5 시그마 였을 때, 자 아가들 여기 잘 봐. 자, 그 옆에 보시면 확률을 나타내 준다라고 하게 써 있는데 어떠한 확률이냐면 라지 x가 스몰 m보다는 크거나 같고 스몰 x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써져 있지. 선생님 지금 일부러 색깔을 좀 구분해서 써드렸는데 여기 있는 스몰 x의 값은 여기 있는 스몰 x의 값이야. 자, 그럼 아가들아 얘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오른쪽의 표는 확률변수 x에 따른 확률변수 x가 따르는 정규분포의 표야. 그 확률을 지금 기재해 준 거야. 그 옆에 보시면 0.1915라고 돼 있을 거야. 오케이? 아가들아 얘가 누구의 표야? 라고 하시면 정규분포의 표인데 평균이 m이고 편차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표를 딴다고. 그럼 아가들아 너네가 지금까지 연습한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보이면 뭐 그려야 한다고? 대칭형 종모양 그래프 그려야 한다고. 대칭형 종모양 그래프를 그려내시고 가운데 있는 이 값이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m.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그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지. 됐어. 근데 내가 지금 평균이 편차가 얼마다는 걸 이렇게 주고 난 상태에서 확률을 읽어내고 싶은 게 분포의 목적이잖아. 그 확률을 어떻게 읽습니까? 하시면 너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표로 읽어낸다. 이 표를 보시면 라지 x의 값이 m과 스몰 x 사이였을 때 확률을 이렇게 숫자로 이미 계산해 줬는데 이 스몰 x에 들어갈 값이 얘라는 뜻은 아가들 이거 느껴지니? 여기 마치 뭐 0.561로 보이네. 평균에서 0.5 시그마만큼 갔을 때야.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m 값이 의미하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m에서부터 여기 보이시는 x 값이 의미하는 건 m한테 0.5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하세요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시그마니까 0.5면 여기 절반이겠지. 여기는 요 길이가 뭐가 되게끔? 0.5 시그마가 되게끔. 이해하시겠어? 이 사이 부분의 면적이라는 뜻은 확률이라는 뜻은 면적을 뜻하는 것이고 이 주황색 부분의 면적이 얼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0.1915입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 표야. 여기까지 되셨어? 하나 더. 그 밑에 보시면 m 플러스 시그마라고 써져 있는 값도 줬을 거야. 얼마가 써 있어? 0.3413이래. 제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라고 하시면 평균 m으로부터 m 플러스 시그마 1시그마만큼 간 곳까지 면적이,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얼마다? 0.3413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됐니? 야, 그럼 질문. 여기 면적 얼마야? 그렇지. 여기서 얘 빼면 나오지. 이해하시겠어? 또 질문.
이 반대쪽에도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n-0.5 시그마고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n- 시그마라고 하였을 때 이 반대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얘의 면적은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어? 얘랑 같을 수밖에 없지. 왜요라고 하시면 대칭형 종모양 그래프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확률을 읽어내겠다는 겁니다. 실제 너희가 계산하는 것이 없어져요. 실제 그다음부터 이제 소수점 계산을 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진짜 저는 넘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이제 뭐 절대평가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아 진짜? 됐어요. 어차피 너는 국어 점수 몇 점 맞을래? 저 그거 개못하. 그러니까 몇 점 맞을래? 90? 수학 점수 몇 점 맞을래? 80점 맞고 싶어? 60. 내 마음이야. 내 수업이야. 난주가 중간고사 봤는데 국어는 90점이 나왔고요. 수학은 6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주는 또 이렇게 울면서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셨죠? 이게 몇 번 경험하다 보면 느껴져요. 단순히 점수가 높고 낮음이 너희들의 시험 결과의 등급에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야, 딴 애들은 어떻게 봤대? 이 단순한 말에 되게 많은 수학적, 논리적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친이 겁나 귀여웠어. 눈이 마스크를 씹어 먹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네. 제가 지금 누르를 뭘 먹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어른틱하게 설명해보자 이거예요. 얘기해보자. 옛날에 야 너보다 주변에 너보다 잘 보는 애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이제 좀 더 인텔리전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야 평균이 몇이고 편차가 몇이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한테 가서 너희들이 이제 2학년이 딱 되면 2학년답게 뭐 선생님 저보다 잘 보는 애 있어요 이렇게 찌질하게 물는 거 말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평균이 얼마고 분산이 얼마입니까?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야 네가 그 말을 빨리 알려주세요. 얼마입니까? 자, 둘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따른다라는 거의 약자가 이거 물결문이에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얘기했고요. 국어의 평균은 60점이었고요. 편차는 20이었었어요. 수학은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요. 재미난 거 한번 해볼까? 70 이럴 수가 난줄 4세기 이렇게 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정규 분포가 읽히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겠다 이거죠. 50인데 평균이 높아요라고 하는 것도 얘들아 평균이 높아요라고 하는 것도 너희한테 그렇게 불리하지 않는 걸 보여드릴게요. 편차는 1이었어요. 네, 잘했다. 저 망했다. 아 저것도 망했다 볼 수는 없죠. 난주가 거만하게. 기말고사 저때 이랬어요. 김하고사가 이랬다고요? 기말고사 이랬어요. 국어가. 이게 얼마나 잘 본 건데요. 잘 보세요. 자, 둘 다 정규 분포를 딴다고 해서 둘 다 정규 분포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부터 그려볼게요. 국어. 당연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으니까 대칭형 종모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얼마라고요?
60이고요. 편차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20이니까 여기서부터까지가 20인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점수가 몇 점일 겁니까? 80이겠죠. 근데 보다시피 난주의 점수는 90점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몇 점일 거예요? 70일 거고요. 그 길이만큼 한 칸 더 가면 여기가 몇 점이에요? 90점이에요. 난주는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자, 이제부터 재밌는 걸 찾아볼 건데, 자, 너네 아까 전에 교재에 85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515번에 있는 표를 읽으면서, 거기 써져 있는 표를 읽으면서 우리 이 확률값을 계산할 건데, 여기에 있는 난주는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한 번 하고 반만큼 같죠. 즉, 이 90이라는 점수가 의미하는 것은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만큼 1.5배 같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515번에 있는 문제의 표에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이 얼마라고 써져 있는지 읽어보시겠어요? 0.433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이번엔 518번 문제를 보세요. 거기도 역시 표가 하나 있을 것인데, 그렇죠. 즉 얘가 표마다 다르게 되는 게 아니라 표마다 다 동일한 값이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잘 들어. 이 부분의 면적은 얼마야? 0.5죠. 이해하시겠어요? 0.5에다가 0.4332를 더하게 되면 야의 위치는 0.9332다까지 하시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냐면 상위 0.67% 정도 되겠네요. 미친놈아. 0.067%, 0.067이 되겠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6.7% 정도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자연스럽게 읽어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래프 하나를 보면서 어떤 집단을 상상하고 있는 거야. 내가 몇 등급 정도 되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난준의 전체 학교 학생 수가 약 10,000명이라고 해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10,000명이 모여서 이 분포를 만든 거야. 그럼 난주는 10,000명 중에서 몇 등이라는 얘기야? 라는 것도 계산할 수 있겠지. 그렇죠. 곱하면 되잖아요. 좀 계산하기 더 1,000명이라 합시다. 너무 많다. 1,000명이나 아니라 곱하니까 몇 명입니까? 67등이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수학 어떡하지? 너무 오버 쌌는데. 미안해, 조금만 조정할게. 이거 표로 못 읽어낼 수치라서 내가 지금 기분 좋으라고 했는데 이거 표로 못 읽어낼 수치라서 여기를 45로 합시다. 45로 하고 5제곱 이렇게 바꿀게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제가 너무 오버 쌌죠. 수학도 정규분포라니까 대칭형 종모형 그래프를 그렸어요. 평균은 얼마입니까? 45고요. 편차는 얼마예요? 5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보시다시피 난주는 몇 점 맞았어요? 네, 이 허접대기 60점 맞았어요. 그래서 5점, 5점, 5점만큼 간. 여기가 50일 거고요. 여기가 55점일 거고요. 여기가 60점이 됐는데 난주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바로 느껴지시죠?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만큼 갔다? 3시그마만큼 갔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가들아 생각 3시그마만큼 간 거 역시 어느 표를 읽어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겠지. 3시그마 얼마로 돼 있어? 0.4987 보이십니까? 즉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다? 그렇죠.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우리 아까 전에는 여기가 0.5니까 얘 위치를 두 개를 더해서 구했는데 이번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 어차피 이쪽도 0.5잖아. 0.5에서 얘 빼면 이 부분의 면적이 계산될 수 있대 하셨어? 그럼 여기는 몇입니까? 그러시면 0.0013이다 됐습니까? 어떤 사인지 하셨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것을 퍼센트로 따지면 0.13%다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만약에 얘가 1000명이 본 시험이라고 한다면 얘 몇 대입니까? 1등이죠. 1등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이 산수 못하는 것들아. 어떤 사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러한 값들을 이제부터 읽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재밌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 도형에 대한 게.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유롭게 적응이 가능해요. 근데 이 상황 이해가 안 되고 공식을 외우기 시작하면 문제마다 짜증납니다. 어떤 사인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선생님 어차피 얘도 정규분포고 얘도 정규분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래프 한번 또 그리고 여기 그래프 한번 또 그리고 아우 귀찮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겹치려고 봤더니 겹치려고 보니까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그래 이제 막 뭐 수학자 다 되셨네 이제. 예. 예. 수학자 다 되셨어. 아 평균도 다르고 분산도 달라 짜증나. 아 얘네들 좀 쉽게 비교하는 방법 없을까? 뭘 통일시키면 좀 이렇게 쉽게 비교. 그렇죠. 평균과 분산을 뭐 하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균과 분산을 통일시키자. 그럼 두 개의 집단이 비교하기가 편할 거 아니냐? 그렇죠. 아니요.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되고요. 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표준화할 때는요. 그냥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 여러 사람이 만나서 협약을 하는 거잖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등장하는 마지막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이라 이거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상황 파악 됐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우리 표준 정규 분포 마지막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을 하나의 모습으로 통일시키겠다라는 마지막 목적이 남은 거예요. 이게 진짜 딱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라고 하시면 표준. 얘가 표준이다 이거죠.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의 한 종류예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진 않는데 어떠한 목적이 생기는 거냐면 평균과 편차를 하나로 통일시키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정규 분포를 나타냈던 방법은 평균이 얼마인지와 편차가 분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방법이었는데 정규 분포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균하고 편차만 통일시킬 거예요. 평균을 얼마로 통일시키냐면 0으로 통일시키고요. 편차는 얼마로 통일시키냐면 1로 통일시킵니다. 이렇게 바꿔내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가들아 그래프의 상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그래프가 대칭형 종 모양의 그래프다라고 했던 건 이미 알고 계시죠? 가운데 있는 이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가 m이었었다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변곡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시그마다라고 되어 있었던 상태였었어요. 그때 우리 여기쯤에 난주가 있다고 칩시다. 난주가 맞은 점수가 x라고 하였을 때 오케이? 자, 얘를 표준화하여도 쟤의 위치는 동일해야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평균이 얼마로 바뀌었고 0으로 바뀌었고 편차가 얼마로 바뀌었어? 1로 바뀌었음에도 난주는 그대로 여기 있어야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x라고 하는 값이 여기로 위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면 됩니까만 알 수 있으면 되죠. 자, 첫 번째 m이라고 하는 값이
m이라고 하는 이 평균값이 0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은 우리 아까 전에 평균이 다른 그래프 두 개를 보면서 어떻게 했었냐면 평행이동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x라고 하는 점수에서 m만큼 빼버리고 나면 아가들 어떻게 바뀌었겠니 하는 걸 잠깐 중간에 생각해봐. x에서 m을 빼버렸더니 대칭원 정보형 그래프는 그대로 나올 것이고 가운데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됐겠어? 여기서 m 빼니까 0 됐죠. 마찬가지로 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x에서 m을 뺀 것만큼 됐겠다 이해하시겠어? 근데 아직까지 뭐는 변하지 않았냐면 여기서부터까지 거리가 얼마야? 그렇죠. 시그마인 건 바뀌지가 않았죠. 근데 나는 이 길이가 얼마가 되길 바래요? 1이 되길 바라니까 비율적으로 줄여야겠지. 그래서 얼마로 나누면 됩니까? 시그마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의 확률 변수를 Z라고 표현하시고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표준화가 되었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찾는 식이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Z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시면 X에서 평균 M을 뺀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누시면 됩니다 라는 식이 탄생하게 돼.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생깁니까? 라고 하는 것만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표들은 다 스몰 x가 써 있었고 확률 m보다 크거나 같고 라지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써져 있게끔 돼 있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 써져 있었던 값들이 뭐였었냐면 평균으로부터 0.5 시그마, 평균으로부터 1 시그마, 평균으로부터 1.5 시그마 이렇게 나타나게끔 돼 있었는데 얘를 잠깐 문제 수집에서 주어져 있는 표를 이용하시면 얘가 0.1915였었고 그 다음 게 0.433413이었었고 얘가 0.4332라고 하자. 이건 이미 계산이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표준화가 되었으니까 확률 변수는 뭐로 나타나겠다고? Z로 나타낸다 이해하시겠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겠네. 확률은 확률인데 라지 Z가 M은 0이 됐을 것이고 스몰 x는 스몰 z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해하시니? 아가들아 여기 있는 이 새끼 표준화해 보시면 평균으로부터 0.5 시그마 0.5 표준편차만큼 가셔라라는 거니까 여기가 0.5라고 단순해졌을 것이고 확률은 그대로 0.1915겠지. 여기가 1로 바뀌었을 것이고 확률은 그대로 0.3413이겠다 이해하시겠냐? 마찬가지로 여기는 1.5로 바뀌었을 것이고 여기 확률은 0.4332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의미인 거야. 이게 끝이야. 외울 건 한 개도 없어. 그리고 너희한테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문제집에서 다 주게 돼 있어. 문제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그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문제의 글의 상황에 따라서 읽어내시기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심적으로 편해. 확실히. 근데 이게 너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게 쉽네 라고 대충 넘기면 또 어려워지는 건 금방이야. 두 번째, 원래대로 커리큘럼에 따르면 이 확률과 통계라는 책이 문과에서는 마지막 커리큘럼이었었고 이과애들도 사실상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경우가 많았어.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교과과정 개편되기 전에도 보시면 수원수투 다 배우고 그다음에 뭐 미적분까지 이미 어느 정도 성립한 애들 미적분 어떤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갖고 확률과 통계를 가장 끝판에만 배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걸 고3 때 보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심적 압박에 되게 시달리냐면 내가 그렇다고 미적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탐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잘하는 게 없지. 이게 되게 웃긴 게 1등급이 나와도 잘하는 게 없다고 얘기해 늘 항상. 그러니까 너희들이 와 나 이거 잘해라고 말하는 건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없을 거야. 그럴 경우는 없더라고. 너희가 유일하게 마지막에 잘난 척 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면 대학교 합격증을 받으면 잘난 척 한번 할 수 있는데 그때 되면 겸손함이 뭔지 알게 돼.
대학교 합격 딱 하잖아. 그럼 애들이 막 나 씨발 쩔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안 그래. 그때 되면 참 그때 가서 철들어. 그러니까 내가 애들이 나쁜 애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냥 그동안 투정 부리고 막 이렇게 안 하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게 힘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때 가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다니면서 아주 겸손하게 여기다가 뭐 이렇게 S자 하나 딱 붙이고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돌아다녀. 지네도 멋있는 게 뭔지 아는 거지. 거기다 대고 나 서울대야 몰라 막 일지랄 떠는 게 재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막상 나는 대학교 잘 간 애들이 와서 잘난 척을 본 적이 없어. 항상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잖아. 그러면 정말 겸손해져. 그렇지. 진정한 강함은 과잠바에서 나온 거니까.